중국이 말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난리부터 강철로 만들어진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리는 강풍까지. 태풍 야기로 인해 중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관람차의 객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한 남자는 쏟아지는 폭우로 샤워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중국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기상청에서 수치 기상 예보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장매희입니다. 35살의 나이로 벌써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기상정보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 제 실명이나 소속을 밝히긴 어려워요. 그래서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얼마 전 중국을 강타했던 11호 태풍 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중국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 불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싶어요. 태풍 야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상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했어요. 기상 관측 이래 중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서 태풍이 세력을 계속 유지했어요. 우리 정부와 기상청은 태풍이 접근하기 수일 전부터 이 태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과장하는 거 아니야? 매년 하는 소리야.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안일한 태도가 결국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 해안을 강타했어요. 특히 광둥성과 푸젠성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는 보통 사람 키 높이의 물이 1시간 만에 쌓이는 양이었죠. 도로는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고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겼어요. 정부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어요. 이 정도 비는 매년 오는데 뭘이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집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결국 긴급 구조 요청이 빗발쳤고 구조대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푸젠성에서는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간판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63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대피한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좀 세다고 해서 집을 비울 수는 없다며 대피를 거부했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강풍에 날아간 물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정부의 경고를 듣고 대피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피해였죠.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두 지역의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주민들의 대피를 권고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태풍이 오기 직전까지 해변에서 놀기도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태풍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결국 두 도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홍콩에서는 증시가 휴장되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죠.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잇는 강주하오 대교도 폐쇄됐죠.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도시 지역은 그나마 대피 시설이나 정보 전달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농촌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을 지켜야 한다며 대피를 거부했어요. 정부에서 생명이 우선이라며 설득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내 전 재산인데 어떻게 포기하냐며 들으려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중국의 쌀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했어요. 이는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양이에요. 농민들이 정부의 경고를 듣고 미리 수확을 했거나 최소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라도 했다면 이 정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중국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실감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일 거예요. 몇 번의 빗나간 예보 때문에 정부와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죠. 하지만 기상예보라는 게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사 예보가 빗나가더라도 안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진 거죠. 태풍 야기의 경우 우리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더 심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태풍이 오기 전부터 태풍 파티를 계획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태풍의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위험 지역으로 향하기도 했죠. 이런 무모한 행동이 결국 구조대원들의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러워요. 한국은 정부의 재난 경보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의 태풍 대응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놀라웠어요.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져도 불평하지 않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걸 보면서 중국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나라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알아보다 보니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부럽더군요. 한국은 정부의 재난 경보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한 번은 한국의 태풍 대응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태풍이 접근하기 수일 전부터 정부와 기상청이 협력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를 주의 깊게 듣고 준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2019년 태풍 미탁대의 일화가 기억에 남아요.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리자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 전체가 불과 2시간 만에 대피를 완료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태도였어요.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져도 불평하지 않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특히 눈여겨본 것은 재난 문자 서비스예요.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인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2020년 장마 때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중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국의 재난 대비 훈련도 인상적이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대요. 학교, 회사, 관공서 등 모든 곳에서 참여하고 심지어 한 명도 빠짐없이 훈련에 직접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난 대비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재난 안전 예산이에요. 매년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재난 안전 관리에 투자한대요. 이런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첨단 장비 도입이나 시스템 개선이 가능했던 거죠. 중국도 이런 식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저는 중국의 현실과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재난 경보가 울려도 또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부의 대피 명령도 귀찮다, 짐이 많아서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긴 걸까 고민해봤어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신뢰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의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시를 신뢰하고 따르는 거겠죠. 반면 중국은 아직 그런 신뢰 관계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또 다른 차이점은 교육이에요. 한국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재난 대비 교육을 철저히 한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중국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중국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 목표 같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도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처럼 성숙한 재난 대응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국민들은 그런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재난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정기적인 재난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거죠. 미디어에서도 재난의 위험성과 대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태풍 야기의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재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도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비할 수 있겠죠. 정부의 대피 명령에 신속히 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태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정부가 과잉 대응했다고 비난하지 않고 다행이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기상 예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태풍 야기는 중국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주었어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거죠. 태풍 야기 이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번 야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봤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들을 보니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후회 섞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정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 노인분이 무너진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으셨대요. 정부에서 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 내 집은 튼튼해라고 생각하셨다네요. 하지만 태풍 야기의 위력 앞에서는 어떤 집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태풍이 온다고 난리였는데 대부분 별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이런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태로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중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개인의 선택이 다른 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대피를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 구조대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어요. 한 명의 무모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건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였어요. 정부가 태풍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거나 대피는 불필요한 조치다라는 식의 글들이 SNS에 퍼졌죠. 심지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태풍이 오는 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위험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층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태풍이 별거 아니네. 정부가 또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이런 인식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한 대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태풍 파티를 한다며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대요. 다행히 해경에 구조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 2명이 크게 다쳤어요. 이 학생은 나중에 그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줄 알았다며 깊이 반성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재난 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위험하니까 대피하세요라는 식의 일방적인 전달로는 부족해요. 왜 위험한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또한 정부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요. 재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해요. 그리고 허위 정보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태풍 야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이기도 해요.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자연재해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중국이 한국처럼이 아닌 이번처럼 대응한다면 더 큰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모두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국처럼 되려면 어떤 걸 먼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